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바로 엔비디아요. 21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몰려 있었어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주가는 밀리는 건지 워낙에 기대치가 컸던 탓인가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젠슨화에 대한 그동안 자신감, 그리고 그 폭발적인 최근 2분기 연속의 깜짝 실적, 그리고 주가에서 엄청난 퍼포먼스 본 분들은 엔비디아한테 원하는 건 상상 이상 더 이상을 원해 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오늘 현재 장 마감 직후에 나왔던 실적만 보면 딱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뭐라 할까요? 눈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그렇군요. 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익도 3.37달러가 예상되는데 4달러면 정확하게 이거 깜짝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깜짝 실적 정도가 아니라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온 거가 네. 되겠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리고 마진율도 상당히 기대 이상 나왔는데, 오늘 이 부분은 바로 그냥 성적표를 바로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모든 분야를 딱 끊어서 보면은 이 발표된 성적표 중에서 모자라는 것 자체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습니다. 순현금 네. 흐름에서 약간 미스한 게 있어요. 약간 미스했고요. 데이터 센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300%가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것은 여전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는 움직임은 약간 약보합 정도로 일단 정규장 끝난 이후에 발표된 실적 발표 이후에는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보다 약간 부족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4분기 매출이에요.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 현재 진행되는 분기를 20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얼추 2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월가 예상치는 178억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이것도 10% 이상 늘어나니까 깜짝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한국말로 표현이 적절한 게 없는데 약간 거시기 한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이유는 순현금 흐름이 약간 부족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것도 아니야. 71.7억이 예상됐는데 70.4억이 약간 부족했어. 그렇지만 작년 대비 5.9%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세 번째를 얘기하면 중국향 매출을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생성용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특정 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고 그걸 이제 막는 방법을 찾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CF가 얘기한 걸 보면 중국향 매출이 그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한 25% 정도까지 차지하는데 중국향 매출 4분기 상당히 그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 이상 훨씬 더 more than이라고 표현이 들어갔는데 훨씬 더 다른 데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세하고도 남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외 다른 지역들에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좋고 깜짝 실적이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끼는 굳이 찾은 거가 세 가지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 정규장에서 되겠냐, 정규장에서 등락이 이렇게 적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원래가 D 플러스 1일 실적 발표 그 다음날 폭발적인 변동폭을 보였어요. 변동폭이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8% 정도가 위아래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움직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향성, 휩쓸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위아래 등락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에 이 결과는 엔비디아의 주주분들 좋다고 사신 분은 그냥 끊임없이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거가 8% 정도 움직였던 회사예요. 늘 그랬던 회사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11월에 나름 이제 괜찮아요. 확실히 이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11월 들어서 분위기가 괜찮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에 산타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있다고 그러면 결국 실적과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해서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실적은
조금씩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거죠. 불과 2주 전에 금리가요. 10년물 기준금리가 장중에 10% 5%를 넘어선다는 이틀이 있었어요. 지금 4.4%이기 때문에 0.6%가 떨어진 거거든요. 0.6%포인트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그동안의 소위 시즈널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계절성이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은 워낙 통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주식이 몇 월에 많이 올랐고 떨어졌고 그리고 상승 확률이 얼마인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S&P 500은 최근 20년 동안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갔던 달이 11월과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이렇게 강했으니 그동안 상례를 봐서 상당히 좋았다. 이거는 최근 20년뿐만 아니라 최근 90년 봐더라도 11월이 가장 강했던 건 맞고요. 특히 11월부터 6개월 동안 11월에 사갖고 4월 말에 팔았을 때가 6개월 단위로 봤을 때는 가장 확률도 높고 주가 등 상승이 좋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베팅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뉴스겠죠. 월가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원래 한쪽에서 너무 좋은 얘기하면 한쪽에서도 이렇게 약간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포인트도 있다라는 걸 짚어주는 거 중요하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한 두 분 정도만 얘기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소위 글로벌 리서치의 그냥 대표입니다, 대표. 네. 그래서 이분은 마이클 하넷도 뭐 인정받는 그런 그루 중에 한 명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반등에 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을 너무 지나치게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경제도 뭔가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그 하드랜딩 가능성이 생각보다 보통 사람 생각보다 크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주식은 줄이고요. 현금이나 채권 비중 그리고 구리 원유 포함한 상품을 좀 투자해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분이 되겠고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을 얘기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도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 네. 마르코 콜라노빅은 인정받는 분이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반인 반신이라는 맞아요. 거를 항상 타이틀을 써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내 이렇게 이제 별칭이 붙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도 한 1년 반째 주식시장의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반등은 오버밸류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소비자들의 지금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도 바로 그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신용 카드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소비도 위축되고 저축이나 주식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채권도 이 사람은 채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시장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리해서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꼭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뉴스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그니피션트 7 이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좀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네. 쪽은 거의 사상 최고가고 뭐 애플도 그렇고 나머지 종목도 괜찮은데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어떤 매그7은 갈수록 대단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죠. S&P 500이요. 지금까지 보면 올해 들어서 17% 정도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매그7은 100%가 넘어서 올랐어요. 이 7종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오르고 나머지는 별로 오르는 것도 없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걸 늘 말씀드려 평가 중요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항상 밸류에이션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 매그7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27.6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한때 이 매그7의 포워드 PR이 40배를 넘어 정도 네, 얘기했고요. 물론 그 낮은 적도 있었죠. 특히 작년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27.6배란 것은 2015년 이후에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네. 주가 주가 많이 올라간 거 우리 다 인정. 그렇지만 이익이 많이 올라갔고 바로 그것 때문에 포워드 PR은 27.6배고 27.6배가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과거치를 보면 평균이에요, 평균. 네. 그러니까 절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더 허무하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금년 초에 많이 올라갔을 때 하더라도 30배, 33배까지 갔었어요. 네. 많이 내려온 거죠. 그것은 매그니피션트 7, 매그7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지금 포워드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장 앞서 있던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바로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올렸고요. 아마존도 계속 올렸고 넷플릭스도 계속 올려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또 한 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매그7이요. 빅테크라는 것들의 어닝 리비전과 그렇지 않은 것들. 네. 나머지 493개 종목의 어닝 리비전을 보면은요. 3분기가 끝난 이후에 보면은 이 매그7 기업의 이익 전망은 1.8%가 더 상향됐어요. 네. 더 상향.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익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쪽 가서 주식을 사야 돼요. 이익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뺀 것들 있죠. 뺀 것들은 2.1%가 마이너스 났어요. 전체적인 건 마이너스 1% 났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 평균도 중요하죠. 벤치마크도 있지만 벤치마크를 훨씬 앞서가는 것이 바로 이 세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셔야 되는 것은 이 빅테크, 빅7이죠. 이거 중심에 주식을 새로 꾸준하게 사서 모아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주식은 절대적으로 이익과 금리의 변수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낼 필요 없고 최소한 저희 매그7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갖고 가보시기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매그7을 갖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방어되고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서 매그7 이 종목들 중에 하나쯤 한두 개 이상은 좀 포트폴리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실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 나스닥 100 같은 QQQ 같은 거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ETF는 몇 개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해서 또 알차게 뉴스들 꽉꽉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또 주말 지나고 나면 뉴스 쌓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또 네네. 뉴스 전해주실 거죠? 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